김민석 체제 사흘 만에 친천계 최고위원 3명이 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었죠. 도대체 당 대표한테 허니문이 그런 게 있었었나? 우리가 이제까지 대통령한테는 물론 좀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은 게 저도 좀 이건 좀 의아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뉴스가 나왔지만은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어제 지명을 해버렸어요. 뭔가 조금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발을 할 것처럼 특히나 청년 최고위원을 에어포스 원이죠 별명이. 네. 에어포스 원이 전용기 의원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 지명직 최고는 노동계 항노 쪽 출신의 권 누구더라? 하여튼 뭐 이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뭐 지명직 최고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신천계에서 특히나 최민희 의원이 이게 절차를 무시한 거 아니냐. 바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청년 최고위원 그 나머지 한 명을 빼기로 했는데 그걸 아예 무산이 된 걸 보고 내가 되면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니 요즘은 그냥 공약을 무시하는 게 아주 그냥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더 빠르게 무시하고 누가 더 빠르게 공약을 어기나 뭔가 민주당에서는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약 만들기 쉽겠어.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책임한 사람일수록 말을 뻥뻥해요. 왜냐면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거든요. 이걸 지키려고 생각을 하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진짜 민주당이 구태정당 다 됐구나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전용기 의원이 뭐 개인께서 어떠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청년 최고에 어울리는 분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거 자체를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따로 놓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서 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벌써 재선 의원이에요. 청년으로 배려를 받아서 좋은 자리 받으셔서 지금 2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뭔가 더 추가적인 기회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전용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정말 청년에 대한 이슈를 청년들이 바라는 이슈 아젠다에 대해서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 저번에 그 연어 술 파티 그거 시원한다고 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옆에서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주 검찰 편이라서 그래 저거 이런 소리 나왔던 편협한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무슨 청년 최고라고 저는 만들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국 김민석 대표가 불안해하는구나.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흔들기가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본인의 공약을 바로 무시해서라도 본인이 장악하고 본인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로 최고위를 최대한 채우겠다. 저는 이 의도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의 앞으로 있을 이 당내 내전에서 자기가 자기 우군이 되어줄 사람을 빨리 자리에 올려놔야 된다. 이런 불안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계파 대립 같이 되는 양상도 있어 보이긴 맞죠. 해요. 약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천계 이 최고위원 3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 공개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세대결로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축제형 선출 방식. 축제형 선출 방식. 축제형 선출 방식이라고 X에 적으셨죠. 7월 14일 날. 그러니까 그때가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트랙으로 선출하는 게 이제 민주당 전주지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최고위랑.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내가 대표가 되면 한 자리는 축제형 선출 방식을 하겠다. 지금 이게 축제긴 하죠. 친명 진영의 입장에서는 축제일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랬을 나의 우군을 데리고 왔으니까 축제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그 과정을 기대했던 이 청년들이 보기에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보기에는 이게 축제야? 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친명계에서 아니 최고위원들 간의 소통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느냐라고 길길이 방방 뛰었죠. 근데 최고위원이에요.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대표가 지명할 수는 있지만 최고위 9명의 구성을 하는 최고위원이거든요. 그 최고위원을 내정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최고위원들과 상의가 없었다? 그럼 과거 정청래 대표가 했던 행위와 뭐가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소위 영역 평론가라고 하는 민주당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렇더라고.
아니 당 대표 권한이잖아요. 이걸 뭐 좀 지금 상황이 또 특수하다. 이제 안정하고 좀 질서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또 세대결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진짜 전용기 의원을 축제형 선출을 했을 수도 있죠. 여기 뭐 축하 파티 같은 거 다 같이 술 먹다가 야 누가 할래? 야 뽑아봐. 야 제비 손 들어봐. 뽑기. 용기.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축제형 선출을 자기들끼리 했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졌잖아요. 예. 50% 그러니까. 넘 과반했잖아요. 정청래 네, 대표.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종국에는 45%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자칫 음. 축제형 선출 방식을 했다가 지면 친청계가 되면 네. 그 뒷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청래 대표의 득표율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빠르게 가져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참 기괴한 사진이 하나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민주당 의원총회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분들은? 조폭들 회식해요 지금. 조폭. 똑같죠, 진짜. 아니 실제로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런 사진 어떤가요? 때문에. 되게 보시기에 말 그대로 정말 조폭 같다라는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렸고요.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정말 국민을 앞에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한 거기 호감에다 두고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 맞냐라는 음. 이야기를 듣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 이게 국민에 대한 뭐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은 정작 본인들 뭐 잘못해가지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뻣뻣하게 그러니까. 버티면서 이럴 때는 또 저 허리가 아주 말랑하네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과거에 혁신위 차원에서도 노인분들을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많이 못 배운 집단인 것처럼 또 이렇게 일컫기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포즈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실지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보고, 여러 지점에 있어서 지금 여론상 민주당과 정권이 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정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 90도로 인사를 합니까? 차라리 절을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절을 할 수는 없는 게 방송 나와가지고 네. 했었잖아. 네. 그거 약간 대응하는 그랜절로 거. 하는 거 어떨까요? 네. 아니 그런 건가요? 그랜절로. 김어준 너는 절을 시켜? 그럼 나는 90도 인사를 시킨다 이런 대항 같은 아니 건가요? 아니 국민을 섬기는 그 90도로 인사할 바에는 왜 절을 하지? 저희 그 전당대회 하거나 그럼 그쵸, 연설하기 그쵸. 전에 항상 절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뭐더러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뭐더러,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본인들에게 잘못 가고 있다라는 그 지적들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조금 내가 이 당 저도 뭐 당직을 해보지는 이게 제대로 된 뭐 상근직을 해본 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고 네. 김남준 의원이 홍보위원장인가 되더라고요. 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브랜드의 컨셉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모든 행사에, 당의 모든 행사에. 그리고 당직 인사가 끝나면 모든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원래 당 대표가 이렇게 직접 업무 보고 받나요? 맞죠? 아 받긴 받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민주당이 정말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이 홍보위원장 자리를 김남준한테 줬잖아요. 김남준이 일단은 그 이재명의 개항을 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원내 입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김민석 씨가 원하는 바대로 이런 뭐 TPO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채널까지 새로 세팅이 되려고 하면 그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처럼 정말 홍보 전문가가 와가지고 A부터 Z까지, 아니면 뭐 민주당의 손혜원이라든지 이 네. 정도 수준의 정말 홍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 이러한 김민석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하고 일관되냐. 그동안 이제 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네. 왜 우리 정책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니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런 지시사항이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계속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뭐 청와대나 아니면 총리실, 그러니까 정부 전반의 그 생각이었다면, 이걸 이제 김민석 씨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본인들이 이제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보만 잘하면 앞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0%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 정신 정신- 없는 레퍼토리인데. 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모든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정부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꼭 지지율 떨어질 때 되면 야 우리는 홍보가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홍보를 못 홍보가 해가지고 잘못돼서. 이런다. 진짜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아.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남 탓을 하는 얘기가 돼야지 가능한 논리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뭐 실제로 그러실 것 같지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네. 아시겠지만 홍보 이런 쪽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장난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수치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트 때 그 디자인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네. 돈의 흐름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나라 돈 쓰는 것도 아니라 당돈 쓴다는데 아니 당돈도 나라 돈 아 들어가요. 그러네요. 나라에서 결국에는 그래요. 공부를 하니까 그럼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을 우리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많으신데 좋아요가 너무 적다. 오늘따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저희도 방송은 안 잘하는데 좋아하시나?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아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진짜. 예, 우리가 방송 내용은 아니, 너무 너무 좋은데 좋은데 재밌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홍보가 부족해. 여러분 홍보가 댓글을 부족해서. 써주시면 이게 읽으려 그러면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서 좀 따라가기 힘드니까 좀 댓글도 아니, 느리게 여러분. 써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느리게 써주시고. 여러분 얘네들이 문제면 얘네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쫓아버리게 그냥. 홍보가 부족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 진짜 이 친구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재밌는 친구들인데 응원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근데 오늘 아침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좀 비판을 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 만들겠다고 네. 했잖아요. 델리민주가 델리민주가 있는데 있죠. 그걸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공식 채널에 델리민주가 네.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 TV 시간을 소위 말하는 김어준 씨 방송 시간대랑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거기 김어준 방송 나가지 말고 민주당 TV 나와서 네. 얘기를 해라. 뭐 앞으로 상상을 예측을 해보면 네.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이제 뭐 대변인 분들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 TV에 나오겠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똑같은 포맷으로 네. 토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당 법안 홍보도 하고 네.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이 시청 측은 굉장히 시청률이 처참할 것이다라고 장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솔직히 뭐 저희가 보기에야 김어준 방송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나팔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공식 민주당 방송은 아니에요. 네. 유튜버 채널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자기들이 좀 무책임하게 막 들릴 수도 있고 음모론 같은 거 설파해도 책임론에서 살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식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김어준 씨가 쏟아냈던 수많은 음모론에 뇌가 절여서 도파민이 필요한 이 강성 지지층들을 자기들에게 땡겨오겠다?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재밌겠냐가 문제지. 그렇죠. 내가 그래도 김어준 방송을 많이 보는 거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재미가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진짜 많이 보긴 봤거든. 그러니까 전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어. 무언가 시청자들 혹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확 이목을 끌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다음에 네.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로 나서서 민주당 텔레비를 개설하겠다. 음. 이렇게 갔어야지. 우리가 민주당 TV를 만들어 놓고 나서 김어준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TV조선 미스터 트로트가 그게 미스터 트로트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제 거기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은 컨텐츠를 마련을 해 놓고 나서 음. 본인들 채널을 홍보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채널을 무조건 해놓겠다고 한 다음에 하면은 그 솔직히 나가는 출연자들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 민주당의 패권 다툼이 여기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맞아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대표를 좀 압도적으로 이겼을 살짝 거예요. 이겼죠. 선호 투표가 적용이 된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이 일반 국민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 유이재명에 걸맞는 그러한 목소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겠다라고 하면서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준 의원이 근데 초선이고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위원장까지. 홍보위원장을 한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패막인가? 왜냐하면 이분이 뭐 홍보 전문가도 아니고 그 특화된 분도 아니고 굉장히 의회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브랜드는 이재명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네. 대통령의 입이라는 브랜드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홍보위원장을 맡고 굉장히 중책들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잘못돼. 그러면은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김남준 의원을 막 비판하거나 탓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당, 그러니까 원래도 뭐 좀 사당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당의 사당화를 시키고 있어 싶어서, 그러니까 대표는 자기 사람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좀 김민석 총리를 갖다가 넣었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 넣는 거예요. 특히나 김민석 대표의 정무실장으로 강의원 씨가 이번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원 씨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김민석 의원하고 뭐 강의원 씨가 뭐 그 특별하게 뭐 그렇게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식으로 꽂아넣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어서. 그 원내 대변인도 전은수 의원이라고 원래 그렇지. 울산 출신인데 대통령실 대변인을 하다가 이제 그 강훈식의 지역구를 가가지고 간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앵커님 말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당을 대표, 물론 뭐 김민석 대표도 뭐 이재명 친명계 인사지만 나머지 사람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깔아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친청계 3인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좀 활약을 하실지 응원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최고위에 챙겨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첫날부터 그렇게 최민희 최고위원이 당 대표를 향해서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원래 그런 거 첫날만큼은 이렇게 으쌰으쌰하자 그렇게 가야지. 이 너무 볼썽사나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근데 의리 지켜야. 그러니까요. 예. 이번 주는 의리 지켜야지. 아 근데 최민희 저 의원 입장에서는 바뀌어, 그러면. 의리를 지킨다고. 다음 주부터 오히려 바뀌어? 조금씩 변화해요. 하루에 1도씩 옆으로 하루에 1도씩 갈 겁니다.